앉을 수밖에 없는 전략을 만들기도 합니다. 아, 여기 딱 내가 일하기 좋은 곳이다, 내 아지트다. 회전율은 좀 낮더라도 객단가가 올라가는 구조로. 네, 안녕하세요. F&B 카페를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 사장님들, 예민한 최 실장입니다. 오늘은 카페를 창업하실 때 레이아웃을 짜고 자리를 배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도대체 테이블은 몇 개 넣어야 하나요? 이 테이블을 여기에 둬도 되나요?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저희가 실무에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게 조망 앤 피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,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가장 오래 머물고 싶다고 느껴지는 구조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앞에는 시야가 다 트여 있고 내 등 뒤는 막혀 있는 그런 자리가 사람들이 앉으면 편안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한다고 치면 이제 앞이 확 트여 있어야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고 또 뭔가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죠. 근데 갑자기 뒤에가 열려 있어서 맹수가 갑자기 확 덮쳤어요. 그러면 또 끝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은 확 트여 있고 뒤에는 내 등 뒤가 막혀 있어야 아,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,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. 등이 막혀 있다는 거는 벽이 꼭 아니어도, 예를 들어서 뭐 소파에 등이 될 수도 있고 벽을 바라보는 자리여도 등받이가 없는 스툴이라면 또 꺼려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게 되죠. 네, 보통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. 우선은 첫 번째는 출입문 앞쪽, 그리고 화장실 문 옆쪽, 그리고 공간의 한가운데. 이렇게 세 군데가 그냥 평소에 보기에는 커다란 이슈는 없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앉았다가도 금방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. 첫 번째로 출입문 바로 옆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딸랑 벨도 울리고 어서 오세요, 이제 사람 들어오면 사람 또 인사해야 되고 바람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 앞이나 화장실 옆자리인데, 보통 여자 화장실들은 다 줄 서 있잖아요. 화장실이 엄청 크지 않은, 쇼핑몰이지 않은 이상.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 앞에서 대기할 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어색하게 한 번씩 괜히 눈이 마주치게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, 그리고 화장실 앞이다 보니까 실제로 냄새가 안 나더라도 왠지 모르게 냄새가 날 것만 같고, 이제 이런 느낌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리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공간의 한가운데 자리인데요. 이거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방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망 앤 피신 이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열려 있고 내 등도 열려 있고 하다 보니 뭔가 모르게 위험한 자리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, 그냥 왠지 모르게 이 공간에 내가 던져져 있는 듯한 느낌? 특히 혼자 오신 분들일수록 여긴 불편하다,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부터 테이블이 차기 시작하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기피하는, 선호하지 않는 자리라고 해서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채워야 되고 테이블 수가 있어야 또 매출이 나는 거고, 그런 자리를 일부러 더 편안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빨리빨리 나가는 회전율이 빠른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자연스러운 경계감을 좀 줘서 그 곳을 내가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데, 예를 들어서 공간의 한가운데라고 치면 작은 파티션을 둘 수도 있고 플랜트로서 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, 좀 경계감을 주는 자리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아, 여기는 내가 앉아도 되겠다,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그런 자리 쪽에는 편안한 소파나 라운지 체어나 이런 거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. 이 포지션 자체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의자가 갖고 있는 편안함이 갖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소파는 좀 앉아보고 싶다 하게끔, 아니면 앉을 수밖에 없는 전략을 만들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6인에서 8일 정도 되는 대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화장실 앞쪽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. 단체가 아니면 못 쓰고, 또 단체가 왔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면 못 앉는 거죠. 자연스럽게 앉게 만드는 강제성이 참 생기는 구조고,
회전율은 좀 낮더라도 객단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즘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노트북 쓰는 사람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너무 싫어요. 일부러 콘센트를 뺐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요. 그 손님들을 만약에 앉게 해줄 거면 진짜 제대로 앉게 해주셔야 합니다. 보통 체류 시간이 좀 길지만 그만큼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거든요. 예를 들어서 1인 노트북석에 조용한 느낌의 조도도 좋고 테이블 높이 뭐 이런 것도 다 편안하고 콘센트도 바로바로 옆에 있고 또 나오는 노래도 너무 좋다, 내 스타일이다, 여기 딱 내가 일하기 좋은 곳이다, 내 아지트다, 이런 마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손님들을 한 번 꽂히면 보통은 한 달에 4, 5번, 뭐 많으면 9번, 10번도 오시는 진짜 단골 고객이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 여기는 나한테 맞는 공간이라는 이제 감정선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거든요. 그게 곧 바로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. 조용하지만 좀 깊게 기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. 저는 이것부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테이블을 몇 개 둘까? 10개가 들어가냐, 12개가 들어가냐,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브랜드를 찾는 손님들을 어디에 앉히고 싶으신지, 보통은 여기 어울리겠다, 이거 넣으면 괜찮겠는데,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, 결국에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를 고객한테 다 맡기는 구조거든요. 진짜 이제 브랜딩을 한 브랜드는 반대죠. 오히려 브랜드가 리드하는 거예요. 고객을 어디에 앉힐지. 그래서 혼자 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 창가 자리로 가게끔 유도하고, 이거를 직원이나 알바가 안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몸이 이끄는 대로 유도하게끔 동선을 짜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만약에 스스로 짜야 된다면 1번은 내 브랜드가 손님을 오래 머물게 하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브랜드인지, 아니면 단가는 좀 낮더라도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매출을 높여야 하는 그런 브랜드인지. 그래서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막 체류를 오래 해야 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파를 둘 수도 있고 조도나 음향도 다 좀 여유롭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단가가 낮은 회전형이면 소파 두실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빠르게 빠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야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진짜 돈 버는 테이블을 어디에 둘 것인가. 진짜 돈 벌어주는 테이블은 2인용 테이블입니다,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 2인이 앉는 그 테이블이 제일 사진도 제일 잘 나오고 공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자리를 2인 테이블로 구성을 하셔라. 붙여서 4인이 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벌어주는 2인 테이블 자리는 눈이 가장 잘 가고 자연스럽게 몸이 가지는 동선 안에 꼭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세 번째는 우리 공간에 오는 고객들의 방문 유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들은 혼자 오는지, 둘이 오는지, 혹은 가족이 다 같이 뭐 교회 같은 곳, 뭐 학원 같은 곳 끝나고 다 같이 우르르 이제 단체가 방문하는 곳인지, 그런 거에 대한 방문 유형, 고객의 유형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서 추가 주문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인가, 그거를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 앉았을 때 잘 안 보이는 자리라든지, 테이블이 너무 사이즈가 작거나 좌석이 너무 의자가 불편하다든지, 그러면 추가 주문이 일어나기가 어렵죠. 그래서 그 자리가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자리인지, 한 번 시키고 끝나버리는 구조인지 레이아웃을 짤 때 같이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자리 배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제가 드린 작은 꿀팁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저는 F&B 창업을 앞두고 계신 예비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유익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. 전국에 계신 예민이들 안녕!